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귀신이라는 거 그게 기가 약하고 겁이 많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말, 그런 말이 있죠. 기가 강하거나 담력이 강한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다고도 하고 그저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거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체력 좋고 담력 강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이번 괴담은 땡땡 특수전 간부로 전역한 친구가 직접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친구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중학생 때까지는 기계체조를 했었는데 그때 코치가 애들을 너무 학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대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데 이건 그 친구 혼자 한 말은 아니고 그 학교 나온 친구들은 그때 그 코치 얘기하면 그 기계 체조부가 아닌 아이들도 하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계체조 관두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동네 체육관에서 킥복싱을 배운 친구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가 그 장클로드 반담이라는 배우가 한창 날리던 시절이라 이게 킥복싱이라고 하면 그 인기가 진짜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자신도 운동 좋아하고 남들도 멋지다고 하니까 진짜 열심히 다녔었다는데요. 원래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었고 체조를 할 정도로 그 체력과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킥복싱 실력도 진짜 금방 몰라볼 정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운동도 제법 잘하고 성격도 좋다 보니까 거기 체육관 관장이 이 친구를 정말 아낌없이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아낌없이 아껴줘? 뭐 하여튼 이것도 그 친구 입에서 나온 그 친구 말이고요.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관장은 그 친구 빼고는 일이 안 됐는지 마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체육관 작은 심부름부터 큰 행사까지 그냥 늘 쭉 관장이 자기 옆에 붙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무슨 혜택을 받았냐, 뭐 혹시 그냥 가르쳐 주기라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점심도 사주고 체육관에 있는 과자나 컵라면도 맘대로 먹고 그래서 체육관비는 좀 깎아줬냐니까 그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이 친구는 엄청 착한 거 아니면 그냥 바보라는 생각이. 어쨌든 그 친구 고2 여름 관장이 중등부 데리고 담력 체험하러 갈 거니까 그 친구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다는데요. 물론 담력 체험 참가자가 아닌 귀신 역할로 말이죠. 친구는 관장 말에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그리고 진행부라고 해야 하나요? 담력 체험 진행은 관장과 친구, 대학생부에서 몇 명, 그리고 담력 체험은 인천 상곡동에 있는 철마산에서 했었다는데요. 거긴 험한 산도 아니고 위험한 곳도 아니라서 당시 주변 초등학생들에게 그 소풍 장소로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고 해도 밤에는 좀 무섭겠죠. 거기 철마산에서 밤에 2인 1조로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까지 올라가서 약수터 앞 커다란 나무 앞에 설치한 테이블 위에 놓은 자신 이름표를 가지고 반대쪽 길로 내려오면 되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출발 지점과 그 모이는 곳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로 내려가는 애들 한 번 더 놀래주려고 내려가는 길에 소복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고요. 참가한 애들은 8개 조 17명. 마지막은 짝이 맞지 않아서 3일 1조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당일 2명이 빠져서 7개 조 15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조는 3인 1조인 애들이 출발하기로 했고요. 그 친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생부 형과 같은 조가 돼서 그 약수터 나무 뒤쪽에 숨어 있다가 애들이 이름표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소리 한번 질러주는 역할을 했었다는데요. 뭐 예상에는 이 정도면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웃고 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다 꽥꽥 소리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심지어 우는 애들도 있더래요.
예상 밖이었죠. 그리고 3인 1조인 마지막 조가 와서 이름표 가져간 뒤에 이제 다 왔으니까 내려가자고 테이블이랑 정리하고 내려가려는데 앞쪽에서 또 둘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형은 그 애들 보고는 나중에 늦게 온 애들 같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다시 빨리 숨으라고 했고요. 친구는 형 말에 형하고 같이 막 키득거리면서 이제 다시 숨었고, 아이가 왔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놀래켜줬는데 그냥 그 아이 둘은 친구와 형을 멀뚱멀뚱 쳐다만 볼 뿐 뭔 애들이 무슨 반응이 없더래요. 아니,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실실 웃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네요. 그러고는 그냥 거길 지나쳐서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친구가 와 쟤네 뭐냐? 그러면서 진짜 장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이 아까 아마 자기들 숨는 거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지 않았을 거라고. 뭐 그렇게 마지막 팀까지 놀래준 뒤 둘은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내려가다 보니까 앞에 멀찌감치에 하얀 소복을 입은 둘이 내려가고 있더래요. 같이 온 형이 그걸 보고 내려가는 길에 있기로 한 소복 입은 팀들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둘을 보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불렀는데, 진짜 큰 소리로 불렀는데 앞에 둘은 듣지 못했는지 그냥 계속 산 아래로 내려갔다는데요. 형은 그런 둘을 보고 또 다시 불렀는데 그래도 못 들었는지 계속 갈 길만 가더라는 거죠. 친구랑 형은 그런 둘을 보고 이제 막 웃으면서 같이 가자고 달렸는데 둘이 어찌나 빠르게 내려가는지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하고요. 형은 도중에 둘이 자신들 놀리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달리면서 쫓아가던 걸 멈췄는데, 그런데 친구가 생각하기에 둘이 좀 이상하더래요. 둘은 뛰면서 내려가긴 했는데, 그리고 거기가 길이 있는 곳이지만 내리막길에 마른 흙길이라 미끄러지거나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밤이라 어두워서 전력으로 달리진 못했다는데요. 그리고 랜턴도 켜고 지그재그까지는 아니지만 요리조리 왔다 갔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달리지만 달리지 않는 친구와 형 둘은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앞에 가는 소복 입은 둘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랜턴도 켜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그래서 형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게 귀신이냐면서,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면서 그냥 웃기만 했다고 해요. 뭐 친구도 사실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 귀신일 리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둘은 모두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아까 봤던 중간에서 소복 입고 그 숨어 있기로 한 그 두 사람도 있었고요. 형은 그 둘을 보자마자 그렇게 불렀는데 안 들렸냐면서 겁나서 그냥 빨리 뛰어내려갔냐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소리냐고, 자신들은 한참 전에 왔는데 그나저나 둘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냐고 하더래요. 지금 막 관장하고 몇이 함께 찾으러 올라가려고 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관장은 그냥 말없이 친구랑 그 형 둘을 보면서 가만히 웃고만 있고, 그래서 마지막 조가 늦게 와서 걔들까지 보고 왔다고 하니까 마지막 애들이 내려온 게 지금 1시간이나 다 됐는데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소복 입고 방금 내려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내려가는 길 중간에서 그 기다리기로 한 팀, 소복 입고 기다리기로 한 팀, 그 팀은 혹시라도 아이들이 너무 놀라거나 다칠 수 있어서 그 준비한 소복은 입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친구와 형 둘은 모두에게 이제 자신들이 본 걸 얘기하고 마지막 뒤에 온 애들까지 얘기했는데, 관장이 그제야 웃으면서 어디서 농땡이 치다 늦게 와서 이상한 말만 한다고 하더래요. 추가로 합류한 애들은 없고 그 3인 1조가 마지막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친구는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 떠오른 생각에 형을 보며 말했다고 하는데요. 형, 그 애들도 랜턴이 없었어요.
형도 친구 얘기를 듣고 그제야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 형 얼굴이 그때 파랗게 굳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둘을 뺀 나머지들은 그냥 헛소리 한다면서 웃으며 자리 정리하고 빨리 내려가자는 말만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달빛 별빛만 있는 어두운 밤, 라이트 없이 산행? 그건 제가 해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고, 마지막에 온 애들도 늦게 참석한 애들이 없다니까 랜턴 없이 약수터에 온 그 질이 잘하는 근처 동네 애들일 수도 있고, 앞에 가던 소복 입은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소복 입고 올라왔다가 뒤에서 부르는 이름이 자신들 이름이 아니니까 불러도 그냥 자기들 갈 길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면 필히 모두가 모여있는 그 장소를 지나야 했다는데 왜 산길 아래 모여있는 모두는 그 아이와 소복 입은 사람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담력 테스트 경험 있으세요? 해본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전 이상하게 존재 때문에 무서웠던 적은 없고 진짜 위험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진짜 담력 테스트 하실 땐 꼭 여럿이 모여서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된 곳에서만 하세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다니면 그럼 그게 담력 테스트가 되는 건가? 이번 이야기는 분홍당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분홍당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분홍당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벌써 이게 20년 조금 더 지난 얘기인데요. 그때 등산 카페에서 경기도로 캠핑을 갔을 때 경험한 일이에요. 그때 다른 분들은 부부 동반으로 오고 전 친구랑 둘이 갔었는데 내 팀에 사람은 8. 그냥 노지 야영장 비슷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땐 거기 취사가 가능했는데 어쨌든 낮에 도착해서 각자 자리를 잡고 밥 먹고, 가을이었는데 이른 추위가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산 위쪽으로 가면 버려진 약수터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놀러 가자고 권한 분이 그쪽을 잘 알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도 해주고 뭐 얘기 중엔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해가 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리고 주위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그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버려진 약수터 근처에 종이를 뒀다고요. 그리고 거기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에 맞춰서 상품도 준비했다고. 상품을 적으면 먼저 간 팀이 이제 상품 내용을 보고 골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번호로 적었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담력 테스트 한번 하자는 거죠. 부부가 쌍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혼자 가도 되고. 그런데 저랑 제 친구는 둘 다 남자니까 따로따로. 거긴 멧돼지도 없고 뭐 위험할 게 없는 곳이라는데 낮에 볼 때도 그랬어요. 앞서 말했지만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낮은 그런 산을 낀 야영장 같은 곳. 그리고 약수터까지 천천히 다녀와도 한 30분이면 된다고. 출발은 앞 팀이 가고 10분 뒤에 다음 팀이 출발하기로 했고요. 그럼 서로 오는 길에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30분이라고 해도 온 뒤에 가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사람이 끊긴 지 오래된 그 산길이라 길이 흔적은 있는데 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온 아내분들한텐 좀 힘들겠다 싶은, 무서울 건 없었어요. 길 따라 한쪽은 좀 울창한 그 경사진 숲이고 다른 쪽은 그냥 작은 나무나 풀들. 그러니까 숲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산 바깥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어두워서 그렇지 할만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걸어서 올라갔었는데 말처럼 왕복 30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빠르게 걸어도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정도 가니까 앞에 그 말처럼 오래된 약수터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이 다니지 않고 관리가 안 된 그런 곳이라서 그 분위기가 좀 그랬는데 거기가 산길보다 더 오싹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것들도 널려 있고, 그리고 그 형님이 말한 그 종이가 담겼다는 건 바로 그 약수터 물 나오는 곳 위에 거기 옆쪽으로 그 죽은 고목이라고 해야 하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 복주머니 있죠? 한복 입을 때 옆에 차는 거 같은 거. 그게 그 나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냥 한눈에 봐도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나무에서 복주머니를 내려서 열어보니까 안에 종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고 빠르게 종이를 하나 꺼내 들고는 잠바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다시 복주머니 나무에 걸고 그리고 잽싸게 내려갔는데요. 내려가다 보니까 친구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절 보더니 아직 멀었냐고. 그래서 좀만 올라가면 된다고. 종이는 찾기 힘드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바로 물 나오는데 그 위쪽 보면 거기 나무에 복주머니가 걸려 있다고.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아주 잠깐 서서 얘기를 나눴고 전 내려가고 그리고 친구는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갔을라나? 뒤쪽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뒤를 봤죠. 그랬더니 어렴풋이 실루엣이 보이는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인가 하고 전 친구 이름을 불렀고요. 그런데 답이 없네.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올라갈 때도 사람이 없었고 길도 약수터에서 끝나고 약초꾼이라고 해도 밤에 약초를 캐러 왔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전 이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누구냐고 그러면서 친구 이름을 제가 불렀거든요. 귀신이니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무서운 것보단 그 산속에서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하는 솔직히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겠다 하고는 돌아서 내려가는데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 거기 그러니까 저기에 저게 계속 서 있으면 친구랑 마주칠 텐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면 친구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혹시 모르니까 주변을 둘러봤죠. 몽둥이 삼을 그런 나무가 있을까 하고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를 이제 생각하면서 나름 계획을 세우는데 아래쪽에서 카페 회원인 그 형님이 혼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반갑고 신나는 목소리로 절 불러요. 제가 그걸 경계하면서 보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됐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무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형님 하고 이제 거의 소리 지르는 수준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조용히 방금까지 있었던 걸 이제 얘기하면서 거길 봤는데 없더라고요. 분명 조금 전까지 거기에 있던 실루엣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형님은 제게 잘못 본 거라고 제가 한 생각을 저한테 말로 하더라고요. 그 약초꾼이라든지 그런 거 사람이 있을 리 없다는 그거.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하고 다시 길을 내려가려는데 친구 그렇게 시간이 지났으면 올라간 친구가 내려올 시간인데 친구가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려가다가 다시 형님 쪽으로 달려가서 말을 했네요. 분명 별일 없으면 친구가 내려왔어야 하는데 아직이라고. 그 말을 듣더니 형님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었는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형님은 혹시 모르니까 서둘러서 약수터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약수터에 친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찾는데 그때 약수터 위쪽에서 그 길이 없는 곳에서 친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쪽에서 내려오냐고 거기서 뭐 하냐고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약수터에 도착해서 복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려는데 인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사람 실루엣 몇이 그 약수터 아래쪽 그러니까 저희가 올라온 그 다니는 길 말고 길이 없는 아래쪽 숲을 쪽에서 그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는 모습이 좀 그냥 기분인데 위험해 보였다고 해야 하나? 그 친구 말로는 본능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랜턴 끄고 약수터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그 웅크리고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런데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들 그게 사람이 아니더래요.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안개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영화에서 보는 유령? 그런 거랑은 확실히 달랐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그것들은 다시 왔던 곳으로 내려갔다는데 도저히 거기서 나올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팀이 오면 그때 가야겠다고 숨어 있었다고 말이죠. 형님은 친구 얘기를 듣고 나서 절 보면서 그제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빨리 내려가자고. 친구가 내려오는 길에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전 내려가면서 친구한테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했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카페 회원들이었는데 올라간 사람들이 한 명도 내려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해서 그래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제야 우리 셋도 안심이 됐고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저랑 제 친구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종이를 뒀다는 형님이, 그 담력 테스트 하자는 형님이 복주머니? 복주머니라고?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이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그 노란색 비타민 통 있잖아요. 거기에 종이들을 넣고는 약수터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잠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서 이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꺼낸 종이는 한쪽은 흰색이고 또 다른 한쪽은 검은색이었는데요. 형님이 그건 뭐냐고. 아니라고. 자기가 준비한 종이는 흰색이라고 하더라고요. 흰색 종이를 접어서 통 안에 넣어뒀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꺼낸 그건 종이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접혀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흰색 쪽에 글이 적혀있긴 했는데요. 그 글자는 숫자도 아니더라고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색까지는 몰라도 형님이 분명 숫자를 적어뒀다고 말했었고 저도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왜 그 글자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보는데 마치 얇은 가죽? 비닐처럼 얇은 가죽인데 이게 뱀 가죽이더라고요. 뱀 비늘이 그대로 있는. 그래서 비늘이 있는 쪽은 검은색이고 그 벗겨내서 피부가 있던 쪽은 누런색. 그리고 거기 누런색 쪽엔 이상한 알 수 없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건 글자라기보다는 무슨 문양 같았고요. 확실히 검게 보였지만 그렇다고 검은색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매직이나 그런 걸로 쓴 글자가 아닌 붓글씨 같았고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안 좋은 표정을 짓고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자고. 그냥 버리면 좀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가지고 내려와서 모닥불에 넣고 태워버렸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겁도 나고. 그리고 한동안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은 서로 무슨 일 없냐고, 아픈 곳은 없냐고 서로 그렇게 안부를 물었는데요. 그때 산에 가서 본 그 글자가 적힌 뱀가죽, 그 뱀가죽 쪼가리 때문에 말이죠. 다행히 그때 모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거나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때 그 기분과 그 뱀가죽은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때 저도 보고 친구도 봤다는 그 검은 실루엣은 그것들보다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분홍당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뱀가죽. 저는 직업상 이걸 많이 다뤘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어피나 뱀피거든요. 구하기는 쉬워요. 가죽 파는 곳에 가면 어지간하면은 다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걸 접할 일은 드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반대쪽이 누렇다라. 염색 처리를 하지 않은 생가죽을 말린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가죽 가공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뱀피의 문양과 같은 글이 써져 있다. 평범한 것 같진 않죠. 그리고 그 검은 실루엣들, 그건 또 뭐였을까요? 혹시 그 복주머니 안에 뱀가죽과 그 검은 실루엣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간패님들, 혹시 영가가 아닌,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물건인데 그런 사라진 물건이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오래전 없어진 폐가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폐가를 봤다라든지 말이죠. 거기에 영가는 덤이고요. 이번 이야기는 빠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빠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빠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려서부터 전 영가를 본다든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면 꼭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립성 저혈압 느낌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런 상황처럼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심한 경우엔 쓰러져서 잠깐 기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사연처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뭐 음침한 곳이라든지 사람들이 뭐뭐 했다더라 하는 좋지 않은 장소엔 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절대 혼자 물가나 산에 가는 일은 없고요. 여럿이 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는 편이죠. 그런데 그날은 일하는 곳에서 직원 단합대회 그런 목적으로 충남 서산에 있는 산으로 다 같이 등산을 간 거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건데 그때 같이 간 일행은 10여 명, 산도 큰 산이라 올라가는 곳과 내려오는 곳이 달라서 산 아래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내려준 뒤 차는 내려가는 곳 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고 식사는 하산하면서 내려간 곳에서 하기로 하고 식사한 뒤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 거였는데요. 정상에 오르고 내려올 때 산 중간쯤 됐을 것 같아요. 그쯤에서 쉬면서 간단하게 음료도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앞쪽에 평평한 자리가 있는 곳에 작은 암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느낌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절 같지는 않았어요. 초가집처럼 작은 나무로 만든 집. 거리는 10m 정도 되는데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알록달록한 색동옷? 그런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우리가 있는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정확히는 저를 보는 거죠. 저랑 그 할머니랑 눈이 마주쳤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속이 메스껍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보니까 그때 알았죠. 그때 저랑 눈이 마주친 할머니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 할머니 무릎 아래가 없더라고요. 공중에 떠 있는 모습.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때 그 할머니 자기 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저를 보면서 손으로 잡는 동작을 했고 그때 뭔가는 보이지 않는데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할머니가 잡는 동작을 하니까 손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굉장히 괴로워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잡고 있고 그런데도 눈은 계속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할머니한테서 나쁜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게 좋은 선한 존재도 아닌 것 같고 나쁜 존재들은 그 특유의 가슴을 압박하는 거 비슷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분명 눈으로 보기엔 좋지 못한 존재 같은데 또 그런 특유의 나쁜 느낌은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 그 할머니한테서 시선을 돌려서 동료들한테 자연스럽게 빨리 내려가서 밥이나 먹자고 그러면서 하산을 재촉했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산을 내려갔는데 그때 슬쩍 뒤돌아서 보니까 그 할머니 그때까지도 불이 붙은 것 같은 손을 앞으로 내밀고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좀 전보다 더 험악하게 변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압박감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와서 식사를 하기로 한 식당에 들어갔고 거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우릴 웃으면서 반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건네시고 그때 제가 넌지시 말씀드렸거든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중간쯤 내려왔을 때 집 한 채가 있던데 암자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 뭐 하는 곳이냐고 말이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제 곁에 있던 동료들이 그래요. 무슨 집? 어떤 집? 전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본 그 집부터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걸. 그랬거든요. 제가 아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아까 그런 게 있었잖아 라든지 그런 소리가 들렸잖아 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럴 때면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리 생활이라든지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넘어가려는데
그때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할머니도 마른 나무를 손보던 할아버지도 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냐고, 그게 보였냐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동료들도 절 쳐다보고, 순간 그 안은 침묵이 흐르고, 그러다 다시 동료들이 뭐지? 뭐가 있었다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할머니는 주방으로 가시고 할아버지는 우리 쪽으로 와서 앉으셨는데, 그 뒤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거기엔 할아버지가 어릴 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집이 한 채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 집엔 할머니 무당이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름 장마철이었는데 산사태 비슷하게 나면서 그 집이 무너져서 밀려가고, 그때 그 무당 할머니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거기가 그땐 식당들도 많고 제법 큰 동네가 됐지만 당시엔 작은 산촌 마을이었다는데요.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는 그때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많이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도는 말이 그 무당 할머니가 귀신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구슬하려고 하는데 구슬하러 왔던 무속인들도 구슬하다 쓰러지거나 병에 걸려서 죽고, 아니면 한 번 보고는 자긴 못한다면서 그냥 돌아간 무속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나무를 좀 심어보자고. 그 나무를 심은 이유는 할아버지도 말씀이 없으셔서 모르고요. 어쨌든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뒤부터 예전처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절 한참을 쳐다보시더니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말은 그 집과 무당 할머니는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를 얘기인데, 저처럼 거기서 그 집을 봤다든지 그 무당 할머니를 봤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말이었어요. 빠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가만 보인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무너진 집까지 보였다는 말인데, 모르겠어요. 전 이런 경우의 이야기는 처음이라 영혼이 없는 물건이 사라진 뒤에도 보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더 기묘하고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때 빠크님이 본 그 할머니 손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혹시 거기서 벗어나오고 싶은데 그 불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